당신이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24K 금 팔찌 정말 순금일까요? 중국 내에서 가짜 금 사기가 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소비자 주의 안내를 냈어요. 문제는 이게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 금 시장 전체가 신뢰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런던 금괴 시장을 관리하는 LBMA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새로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순도를 속인 금 제품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을 사면 안전하다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중국 제조금이 도마 위에 올랐을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최대 제조국이거든요. 연간 1000톤 넘는 금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 중 상당수가 순도 표기와 실제 순도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24K라고 새겨져 있어도 실제로는 18K이거나 심지어 금도금만 입힌 구리덩어리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개인 사기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식 제조업체에서 나온 제품조차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중국 제조 금 제품의 순도 조작이라는 단일 개념입니다. 겉으로는 순금인데 속은 다른 금속으로 채워진 이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시장에서 걸러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금 시장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소비자 피해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금은 5000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가치 저장 수단인데 그 토대가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순도 조작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유에 물 타는 거랑 똑같아요. 순금 1kg에 구리 200g을 섞어도 색깔은 거의 안 변합니다. 무게는 늘어나지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여기에 로듐 도금까지 씌우면 전문가도 겉만 봐서는 절대 못 알아봅니다. 정밀기계로 측정하기 전까지는 진짜 순금처럼 보이는 거죠. 소비자들은 24K 순금을 샀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20K나 18K를 산 겁니다. 차액만큼 사기당한 거예요. 목걸이 하나에 금이 20g 들어갔다면 순도 80%일 경우 실제 순금은 16g밖에 안 되는 겁니다. 4g 차이가 그램당 9만 원이니까 36만 원을 날리는 거죠. 당신이 중국 선전에 있는 금 제조 공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목걸이 10만 개를 만드는 회사인데 목걸이 하나당 순금 10g이 들어갑니다. 순금 가격이 그램당 9만 원이니까 한 달에 900억 원어치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도를 95%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5%만큼 구리를 섞는 건데 구리는 그램당 1마 말도 안 합니다. 한 달에 45억 원을 아끼는 거예요. 검사에만 안 걸리면 엄청난 이익이 남는 구조죠. 1년이면 540억 원입니다.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저항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검사는 어떻게 통과하냐고요?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샘플만 진짜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인증서 받을 때는 진짜 24K로 만든 샘플을 제출하거든요. 그걸로 합격 도장 받으면 나머지 물량은 순도 낮춰서 찍어내는 겁니다. 인증기관이 전수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인증받으면 1년에서 2년은 재검사 없이 그 인증서를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수십만 개의 순도 미달 제품이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인증서는 진짜인데 제품은 가짜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 교묘한 방법도 있습니다. 2012년 미국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서 겉은 순금인데 속을 터스텐으로 채운 금괴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터스텐은 비중이 금이랑 거의 똑같아서 무게로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금의 비중이 19.3인데 터스텐이 19거든요. 금괴 안을 파내고 턱스텐 막대를 넣은 다음 다시 순금으로 막으면 끝이에요. 무게, 크기, 색깔 전부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엑스레이로 찍어야만 속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가 엑스레이 검사를 할 리 없잖아요.
이런 방식의 위조 사례들이 과거 국제시장에서 간헐적으로 보고돼 왔고, 일부 전문가들은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이런 제품들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2020년 이후 금값이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램당 5만 원대였던 게 지금은 9만 원입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조작해서 얻는 이익도 커진 거예요. 예전에는 5% 순도를 낮춰도 제품 하나당 2,500원 정도 이익이었는데 지금은 4,500원입니다. 이익이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이죠. 유혹이 커질수록 조작 유인도 강해지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예요. 범죄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면 범죄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금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도 한몫합니다. 중국인들은 금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결혼할 때 금 반지, 금 목걸이를 주고받는 게 전통이에요. 설날이나 명절 선물로도 금을 많이 사고요. 연간 800톤 이상이 소비되는데 이게 전 세계 금 수요의 30%가 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크니까 순도 미달 제품이 섞여 들어가도 쉽게 안 걸리는 거예요. 100개 중에 1개만 걸려도 나머지 99개는 그냥 팔리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들도 대부분 감정을 안 받거든요. 금은방에서 사면 당연히 진짜겠거니 하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악용하는 거죠. 온라인 플랫폼이 이걸 더 키웠어요. 알리바바, 타오바오, 핀도도 같은 곳에서 중국산 금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 소비자가 중국 공장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사라지니까 가격은 싸지는데 검증은 더 어려워졌어요. 국내 금은방은 나름대로 자체 검증을 하지만 직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택배로 받아서 열어보면 끝이에요. 나중에 가짜인 걸 알아도 환불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판매자는 중국 어딘가에 있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심각성이 더 와닿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비자 상담 게시판에는 24K 금 제품을 샀다가 감정 결과 순도가 낮게 나왔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산 금 팔찌가 14K나 16K로 나오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거든요. 환불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잠수 타고 플랫폼도 책임 안 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냥 당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소비자원에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괴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보존 목적으로 금괴를 사는데 여기도 순도 미달이 섞여 들어올 수 있어요. 금괴는 액수가 크거든요. 100g짜리 하나가 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순도가 5%만 낮아도 45만 원 손실이에요. 10개 사면 450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처음부터 손실이 확정된 거죠. 문제는 이걸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괴는 대부분 금고에 보관하거든요. 몇 년 지나서 팔려고 꺼냈을 때 감정받고 그때야도 미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물론 모든 중국산 금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조작품을 걸러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상적으로 만드는 업체도 많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할 방법이 없거든요. 인증서도 똑같고 겉모습도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결국 전체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겁니다. 착한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레몬 시장 이론입니다. 나쁜 상품이 좋은 상품을 구축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면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서운 반전이 나옵니다. 순도 미달 제품이 시장에 계속 풀리면 실제 순금의 신뢰도도 떨어져요. 소비자들이 금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금은방에서 파는 제품조차 의심받는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국내 금은방들이 매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와서 이게 진짜 순금이 맞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중국산 순도 미달 제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모든 금이 의심받는 거죠. 금은방 사장들은 억울해요. 자기들은 제대로 된 금을 팔았는데 시장체가 오염되니까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건 금 시장 전체의 문제로 번집니다. 금은 신뢰를 먹고 사는 자산이거든요. 화폐로 쓰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금의 가치는 순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런던 금괴 시장을 관리하는 LBMA가 움직였어요. 2025년 인티그리티 데이터베이스를 러칭하고 2027년부터 이걸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괴 하나하나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시장 신뢰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제 금 거래에서 확인된 사례들을 보면 일부 중국산 제품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24K 순금이라도 출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순금은 순금인데 왜 일부 제품만 싸게 팔릴까요? 시장이 이미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검증되지 않은 금 제품은 아예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금의 가장 장점이 유동성인데 그게 사라지는 거죠.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1980년대 미국에서 가짜 금화 파동이 있었거든요. 크루거랜드라는 남아공 금화를 위조한 제품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렸습니다. 겉은 진짜 같은데 속은 납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 사건으로 금화 시장이 몇 년 동안 침체됐어요. 투자자들이 금화를 안 사기 시작한 겁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교훈이죠. 지금 중국산 금 문제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짜 금 사기에 대한 주의 환기와 단속 강화 움직임이 있었어요.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했고요. 근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벌금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벌금보다 조작으로 번 돈이 훨씬 많으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단속이 일시 효과에 그친다는 거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조업 보호 보호도 중요하니까 강하게 못 나가는 면도 있어요. 일자리 문제도 걸려 있고요. 결국 미온적 대응이 반복되는 겁니다.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 하나하나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순도 측정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면 조작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스위스 일부 금괴는 이미 이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발렌캅이라는 스위스 회사가 개발한 킨바라는 플랫폼인데 금괴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재련소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동 기록이 나와요. 순도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중국 업체들 중 상당수는 이걸 도입할 유인이 약합니다. 비용이 들고 투명성이 높아지니까요. 결국 정품과 조작품이 시장에서 계속 섞여 다니는 구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검증 방법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금을 녹여서 성분 분석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비파괴 검사가 가능합니다. X선 형광 분석기라는 장비를 쓰면 금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순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휴대용 제품도 나왔거든요. 가격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금은방이나 감정소에서는 필수 장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표면만 측정하거든요. 속까지는 못 봅니다. 텅스텐처럼 속을 채운 경우는 못 잡는 거죠. 결국 완벽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소비자들의 행동도 변하고 있어요. 금을 살 때 무조건 감정부터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은방에서 사더라도 바로 한국금거래소 가서 재검증을 받는 겁니다.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드는데 수백만 원짜리 금을 사는 입장에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구책이에요. 시스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검증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비용도 결국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올라가면서 금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낙관 시나리오를 보면 국제사회가 금 제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요. 수입할 때 샘플 검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순도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제품은 전부 반송시킵니다. WTO 차원에서 금 제품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불량 제조업체는 수출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3년에서 5년 안에 중국 업체들도 순도 조작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장 신뢰가 회복되면서
금 거래가 다시 정상화되어 블록체인 인증이 표준이 되면서 조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술도 발전합니다. 휴대용 순도 측정기가 보급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금을 검증할 수 있게 돼요. 금은방마다 측정기를 비치하고 구매 전에 무료로 측정해주는 서비스가 표준이 됩니다. 가짜는 즉시 걸러지고 정품만 시장에 남는 거죠. 중국 제조업체들도 평판을 지키기 위해 자체 품질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순도 조작으로 단기 이익을 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키우는 게 이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조작이 더 정교해져서 검증 자체가 어려워져요. 나노 기술로 금 표면만 완벽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검사로는 절대 안 걸리는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금 시장 전체가 의심받으면서 금의 가치 자체가 흔들려요.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금값이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00년 역사의 금 시장이 순도 조작 문제 때문에 타격받는 겁니다. ETF 같은 대체자 수단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실물 금 시장은 위축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은방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소비자들이 실물 금을 안 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명절 선물로 금을 주던 문화도 사라지고요. 대신 사람들은 암호화폐나 주식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갑니다. 금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 비중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달러나 유로로 외환 보유고를 바꾸는 겁니다. 금의 안전자산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중국 제조업 문제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아마 이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검증 기술은 발전하되 조작 기술도 같이 발전하는 거죠. 고양이와 쥐게임이 계속되면서 시장 신뢰는 서서히 회복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손상될 거예요. 중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단속하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진짜 처벌을 하면 조작이 줄어들지만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만 하면 계속될 거예요. 국제사회의 압력도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산 금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출처가 불분명한 금은 절대 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싸도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을 사는 건 도박이에요. 정식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구매하세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최소한 순도는 보장됩니다. 인증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처에 순도 측정을 요청하세요. 요즘 금은방들은 손님 앞에서 바로 측정기로 재보여주거든요. 그걸 거부하는 곳은 애초에 의심해야 됩니다. 구매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샀다면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고요. 카드로 결제하는 게 현금보다 낫습니다. 문제 생기면 카드사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고액 제품은 감정서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한국금거래소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감정서가 있으면 나중에 되팔 때도 유리합니다. 비용이 좀 들어도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출처가 불분명한 금을 샀다면 전문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금거래소나 금은방에서 유료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비용은 몇만 원 들지만 수백만 원짜리 순도 미달 제품을 걸러낼 수 있어요. 순도가 낮게 나오면 구매처에 환불을 요구하세요. 안 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고요. 해외 직구라 환불이 안 된다면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금 투자를 한다면 실물보다 ETF가 안전합니다. 금 ETF는 런던이나 뉴욕 시장에서 인증받은 금괴만 보관하거든요. 순도 미달 제품이 섞일 가능성이 훨씬 낮아요. 수수료도 싸고 환금성도 좋습니다. 국내 상장 금 ETF는 연 수수료가 0.3%에서 0.5% 수준이에요. 실물금을 보관하는 비용보다 저렴하죠. 실물금을 꼭 보유하고 싶다면 스위스나 캐나다에서 만든 공인금괴를 사세요. 가격은 비싸지만 신뢰도가 높습니다. 퍼스 민트, 로연 캐나디언 민트 같은 곳에서 온 금괴는
위조가 거의 없거든요. 분산 투자도 중요합니다. 금에만 올인하지 말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나눠 담으세요. 금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담는 게 적당합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너무 많이 담으면 위험해요. 금 안에서도 분산하세요. 실물 금 30%, 금 ETF 50%, 금광 주식 2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한 바구니에 전부 담으면 그 바구니가 떨어졌을 때 끝이에요. 리스크 관리가 수익보다 중요합니다. 금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지금은 과도기예요. 조작품과 정품이 뒤섞여 있는 혼란기입니다. 몇 년 안에 정리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당신이 직접 검증할 능력이 없다면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금은 믿음의 자산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지금 신중함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가짜 잡으면 후회해도 소용없거든요. 천천히 공부하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세요. 금시장은 5,000년 동안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